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입니다. 자, 벌써 2라운드가 시작이고요. 에피소드도 35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에서 열린 대한항공 전버스 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스 경기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코어 넘어가죠. 네, 3대0, 3대0 나왔습니다. 나름 그래도 우승 후보라고 제가 점 찍었던 팀들끼리의 대결인데 너무 시시한 대결이 나왔어요. 결과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산뜻한 승점 3점,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3대0 패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세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에는 시작부터 대한항공의 악재가 터져요. 곽승석과 함께 그 리시브에 가담하려다가 오은리얼 리베로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무릎 쪽이 꺾이는 듯한 부상을 입고 코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정성민 리베로가 대신 들어가요. 현대는 박주영이 아닌 이시우, 송준호가 먼저 스타팅으로 나옵니다. 이제 박주영 선수까지 해가지고 이 3명의 레프트가 모두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뭐 리시브야 박주영, 이시우가 그럭저럭 한다고는 하지만은 박주영은 사실 뭐 공격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고, 뭐 한전에 있는 그 이시몬 선수랑 좀 비슷하죠. 이시우도 공격이 안 되는데 상대 블로커들이 이시우 전위했을 때는 신영석, 최민호 막느라 아예 이시우를 안 막은 거라서 티가 안 나는 거가 그랬던 거고, 그리고 블로킹이 굉장히 문제죠. 송준호는 공격은 좋지만 리시브가 안 좋고 좀 범실이 많아요. 뭐 이런 상태예요. 누가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초반부터 한 선수한테 송준호가 서브 에이스 2방 두들겨 맞고 1세트 분위기 확 넘어갑니다. 송준호 바꿔라 바꿔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팬들께서나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쟤를 왜 놔두나 싶었을 텐데요. 그래 봤자 박주영이에요. 이 두 선수들이 뭐 최근에 현대캐피탈에 합류한 선수가 아니라 벌써 그 김호철 감독 시절에 현대에 온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약점이 명확한 선수들임에도 이 선수들이 아직도 주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거죠. 뭐 한 라운드에 한번 나올까 말까 김영진 선수 블로킹으로 좀 쫓아가는가 했더니 다우디가 서브 범실하면서 찬물 확 끼얹죠. 다우디는요, 서브가 진짜 문제예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요, 그냥 역대 V리그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최악의 서브라고 보면 맞아요. 이거보다 안 좋은 서브는 없어요. 진짜 다우디 서브는 최악이에요. 최악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우디가요, 에이스는 못 내면서 범실만 정말 억수로 많은 그런 효율 빵점짜리 서브예요. 지난 시즌도 사실 이게 되게 심했어요. 서브 범실을 서브 에이스로 나눈 수치가 6.4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가 나오려면은 서브 범실을 6.5개 정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강한 서브를 넣지만 범실만 많을 뿐 에이스는 적은 그런 비효율적인 서브죠. 이게 얼마나 막장인 수치냐면요, 배구 팬들이 서브 범실 많이 하는 걸로 맨날 놀리는 선수 있잖아요. 18, 19 시즌 송이채. 이 선수가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그 시즌에 6.63이었습니다. 범실 진짜 많았잖아요. 다우디가 지난해 6.46. 올해는요,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 수치가? 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1.3입니다. 11.3. 서브 에이스 한 개 나올 때마다 범실을 무려 11개 넘게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이게 4만 넘어가도 진짜 서브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근데 11.3이면요, 다우디 1번 자리에서는 그냥 원포인트 서브 쓰는 게 나아요. 진짜예요. 이날도 범실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9대6에서 10대6 되는 포인트 한번 보죠. 이때 현대 리시브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영석이 속공을 뜨죠. 그런데 대한항공 블로킹이 무려 2블로킹이 뜹니다. 라이트 전위 이시우, 레프트 전위 다우디. 여기서 이시우는 아예 막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드 된 공을 여우연이 라이트에 띄우는데 이미 이때 대한항공은 다우디 쪽에 3블럭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시우는 이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한 거죠. 워낙에 단신에다가 타점이 낮으니까 보고 따라가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전혀 프로에서 통할 공격 수준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있는 거죠. 이시우 선수가 이 경기 포함해가지고 공격 효율이 38.6%에
성공률은 52.3. 얼핏 보면요, 잘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 듭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트당 공격 득점이 1.7점밖에 안 돼요. 이쯤 되면 이시우 공격은 안 막는 게 나아요. 뭐하러 막어? 어차피 세트당 잘해야 2점 주는데. 올해 리시브 효율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선수를 스타팅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게 현대캐피탈 레프트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 레프트 안 키우고 뭐 했는지 모를 일이죠. 전광인이야 뭐 사왔던 선수고. 자, 1세트에서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무조건 현대 센터 움직임에 맞춰서 블로킹을 뜹니다. 이건 지난 1라운드 천안에서 있었던 경기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일단 한 명이 속아집니다. 낚이죠. 그런데도 레프트들이 해결을 못 내요. 김영진의 그 토스 퀄리티도 썩 좋진 않았지만은 그 공격과 배분, 그 운영, 블로킹 빼는 것만 살펴보면요, 이 경기에서 김영진이 세팅한 공 중에 3블럭을 달고 공격하기 위한 세팅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그 3블럭 말씀드렸던 거는 다우디 거는 그거는 여우연이 올렸던 거죠. 그리고 2블로킹이 37개, 원블록이 14개, 노블럭 2개예요. 오히려 블로킹 빼는 운영 자체는 센터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대한항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영진이 좀 더 편한 상황에서 잘 빼줬어요. 그럼에도 공격이 안 풀릴 정도로 진짜 현대캐피탈 이날 막장이었다는 거죠. 1세트 16대 11,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타임들 동안 현대캐피탈 서브 범실만 무려 6개입니다. 6개. 원래 현대캐피탈이 굉장히 서브가 날카로운 팀이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에 완전히 이게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기사도 나왔죠. 황규인 기자라고, 동아일보 기자죠. 아주 기사에서 대놓고 깠던데 현대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원래 강서브를 잘 구사하던 선수들이 질비하던 거를 일부러 플로터 목적타로 바꾼 게 최태훈 감독이에요. 감독이 책임져야죠. 뭐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서브라는 게 이게 다시 원래대로 또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폼으로 쉽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으면 경기 내에도 왔다 갔다 하겠죠. 다우디 같은 경우는 진짜 우간다도 못 가고 1년 내내 캐슬에 있으면서 뭘 했길래 저렇게 서브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지 그게 정말 의문이고요. 17대 12 되는 포인트도 한번 보죠. 이때 신영석이 트릭 점프를 뜨니까 여기에 일단 대한항공 블로커 한 명이 낚입니다. 그리고 한 선수 1인 블로킹을 이시우가 뚫어가지고 득점 만들어요. 이시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포인트 랠리 상황에서 다우디 공격이 블로커 맞고 다시 넘어오면서 박주영이 깔끔하게 디그가 되어가지고 레프트로 세팅이 되는 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블로커가 안 속고 이시우를 다 쫓아가가지고 블로킹으로 틀어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런 게 현대캐피탈 경기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시우는 투블럭을 달고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 1.7점, 세트당 1.7점. 이게 말을 다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도 사실은 뭐 전략이 뻔해요. 지난 1라운드 했던 거. 그리고 현대캐피탈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 약점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멤버 그대로 나왔다는 걸 알아요. 대한항공도.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으로 나옵니다. 센터만 죽도록 쫓아다니고 레프트 쪽 점수는 줘도 돼. 이 모드거든요. 센터 못 주면 김영진이 됐든 뭐 백업 세터 황동이 됐든 줄 수 있는 건 다우디뿐.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블로킹과 수비로 잡자는 거고 이게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18대 12에서도 또 이시우가 걸리는데 현대가 속공을 많이는 쓰는 편이지만요, 백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나와요. 대부분 A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B하고 백에는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백A 상황으로 센터 공격수가 세터 뒤로 돌아 들어가면은 이건 그냥 줘버리고 A 속공만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모드예요. 그런데 백A 상황에서 신영석이 트릭 점프를 뜨니까 이게 트릭인 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한항공 블로커가 반응을 안 합니다. 딱 이시우 타이밍에 맞게 투블럭이 뜬 거고, 거기에서 이시우가 라이트 쪽이었죠. 완전히 안테나 쪽에 막힌 볼이었는데 그걸 그냥 안테나에다 갖다가 그냥 때려버리죠. 투블럭도 문제지만 김영진 토스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1세트 내내 참교육당한 이시우가 1번 자리 가서 서브 넣었습니다. 이때 대충 맞춰 넣는 그런 스파이크 연타 서브 넣었어요. 보다 못한 최천식 해설도 한마디 하잖아요.
저런 애매한 서브는 받는 입장에서는 진짜 가장 편한 서브라고요. 이시우는 도대체 왜 본인이 지금 주전으로 뛰는지 개념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천한 아이돌이야. 본인이 왜 천한 아이돌로 불렸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점수차가 그리고 5점 차로 벌어지고 패색이 짙었지만은 그래도 현대가 따라갈 수 있는 랠리가 두어 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럴 땐 또 김영진 토스 범실이 나와요. 범실로 이제 기록이 안 되죠. 토스 범실이. 근데 공격수가 때리기 너무 힘든 볼이었어요. 23대 18에서 다우디 백어택 토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김영진 토스가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최은석이 나와서 서브에이스 한 개 하는데 뭐 이미 늦었죠. 자, 2세트 초반에는 현대가 기선을 잡습니다. 초반에 기선 잡았어요. 딱 신영석 강 서브 잘 들어가면서 상대 리시브 흔들고 블로킹 터지고 비에나였나요? 네터치 범실까지 터지면서 5대2까지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비에나가 자기 차례 때 서브 때 현대캐피탈 리시브 흔들고 그거를 대한항공이 비에나 백어택으로 다 연결시켜줘 가지고요, 한 방에 5대5 동점 만들어버립니다. 6대6이죠. 6대6 동점 만들어버립니다. 비에나가요, 슬슬 지난 시즌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블로커 끝을 보고 때리는 것 같은데 이게 코스 안으로 들어와요. 타점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산틸리 감독 경기 전 인터뷰에서 100%는 아니라고 하는데, 비시즌 기간 동안 유럽 선수권 예선 때 코로나 때문에 훈련량이 좀 적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와서도 자가격리에다가 또 무릎 통증까지 있어가지고 몸을 좀 늦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게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면요, 어차피 6개월짜리 대장정 코스를 가야 되잖아요. 1라운드부터 바짝 몸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코보컵도 뛰질 않았고, 사실상 지금 거의 한 2라운드 초반에 와서야 거의 한 100% 몸 상태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러면은 시즌 후반까지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늦게 몸 상태를 끌어올렸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대한항공이 본배구에 나가고 뭐 챔피언 결정전에 나간다면은 저는 좀 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세트에서 현대의 9대 8이었죠. 동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네터치 범실로 내준 게 좀 아까웠어요. 10대 8? 신영석이었나요? 그리고 송준호도 박주영으로 다시 교체. 뭐 박주영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송준호가 도저히 리시브가 이날 안 되니까 리시브 좀 잘 받아달라 해가지고 박주영을 기용한 겁니다. 근데 이때 최천식 해설은 뭐 김선호 선수가 부상 복귀해서 가세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 선수가 이시우만큼 할 수 있을까? 그 이상으로? 이런 의문 좀 가져봅니다. 일단은 김선호가 신장이 이시우보다 더 작습니다. 리시브에서는 더 좋을 수는 있겠으나 외국인 선수 서브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상태예요. 물론 연습하면서 다우디 서브야 받아봤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현대는요, 지금 리시브 못해서 성적이 이 지경인 게 절대 아니에요. 리시브는 현재 1위예요. 대한항공 경기 전까지. 공격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오히려 김선호보다는 허수봉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말년휴가 나온 상태에서 아예 복귀를 안 하고 뭐 그냥 제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허수봉이 첫 출전하게 되면은 11월 27일 우리카드전 이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가 현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긁어볼 복권이 긁히는 날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영도 뭐 리시브 좀 잘하라고 송준호 대신 들여보냈더니 정지석 서브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바로 비에나한테 다이렉트 맞게 되죠. 점수차가 이제 후반에 4점 차로 벌어지니까 송병일 코치가 아예 다우디를 빼고 최은석을 기용해요. 그랬는데 김영진, 이시우가 서로 2단 연결하겠다고 막 부딪히는 범실, 더블 컨택까지 나오죠. 이런 건 진짜 하위 팀들이 하는 그런 범실이에요. 22대 17에서는요, 양 팀이 뭐 서로 점수를 거부하는 막 그런 개그가 나와요. 리시브가 좋았는데 이거를 속공으로 연결하는 황동일이 나왔습니다. 황동일이 그 얼척없는 낮은 토스를 줘가지고 최민호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넘겨요. 그거를 바운드 되어서 다시 넘어온 공을 무슨 이시우가 점프 토스를 해가지고 라이트로 빼주는데 뭐 정확하지도 않고 공격수가 아예 공격을 때릴 수가 없는 수준으로 줬어요. 이건요 100% 이시우 겉멋입니다. 겉멋.
지금 이시우 배구가 겉멋 배구예요. 근데 이거를 또 비에나는 안테나에다 쳐박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로 점수를 막 마다하고 있어요. 개콘도 아니고 무슨 진짜. 그리고 막판에 뭐 박주영이 뭐 비에나한테 서브에이스 헌납하고 그대로 세트가 끝나죠. 끝나는 분위기로 가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송준호 대신 박주영이 들어간 이유가 리시브잖아요. 근데 그 리시브가 터져버리니까 답이 없죠. 현대 레프트지는 정말 지금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뭐 허수봉이라든가 뭐 함형진, 뭐 김선호 추가적으로 합류할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허수봉이 공격에서 좀 잘할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저는 크게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들진 않아요. 뭐 함형진 선수 리시브 그건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이 될지도 몰라요, 그 선수는 일단. 아 참, 그나저나요. 송병일 코치도 좀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진짜로. 정신이 좀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24대 18에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사실 이 작전 타임도요, 정말 한참 전에 불렀어야 되는 타임이에요. 아니, 무슨 작전 타임을 부르면은 빨리빨리 불러야지. 아니, 세트 포인트에서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한 점 차에서 마지막 작전 하나로 어떻게 동점 만들자 이것도 아니고 6점 차에서. 아, 근데 그 작전 타임 내용이 더 웃깁니다. 그 말이 이런 거였어요. 아마 정확한 멘트까지는 제가 뭐 받아 적지는 못했지만은 뭐 내용은 기억하고 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만 뭐 다시 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세트 24대 18. 이 작전 타임에서요. 형진아, 우리 연습한 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 연습한 거 한번 해봐야지. 안 그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세터가 황동일이었다니까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황동일 세터가 경기 조율하고 있는데 김영진한테 작전 타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매치 포인트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송병일 코치도 뭐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당황했겠죠. 당황했는데 매번 보잖아요. 최태용 감독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송병일 코치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너무 정말 함량 미달의 실망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송병일 코치가 한양대 출신 아니었으면 여기 와서 코치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뭐 작전 타임이고 뭐고 필요 없이요. 비에나가 서브에이스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작전 타임은 진작 불렀어야지. 사실은 2세트에 대한항공도요. 굉장히 어설픈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 아까 제가 그 22대 17이었나? 점수를 서로 미루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상대가 완전히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에나가 안테나 때려서 살려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2세트에 대한항공이 범실만 9개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대 공격이 너무나 안 풀리니까 뭐 주워 먹은 거죠, 세트를. 근데요, 이기면 장땡입니다.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거를 고쳐 나가야 대한항공이 우승 반열에 또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강한 팀이지 않습니까? 3세트는요. 좀 길게 리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계속 현대캐피탈만 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이시우 리시브가 터지면서 정지성한테 다이렉트로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내내 이것도 3세트 또 현대캐피탈 욕만 해야 될 것 같아. 뭐 일단 가볼게요.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 한 가지만큼은 현대가 생각대로 풀린 게 있어요. 3세트 초반도 그렇고 2세트 초반도 그렇고요. 다름 아닌 신영석 서브 타임.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가장 위력 있는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신영석이에요. 그래도 이 신영석 서브 때 한두 점 정도 더 내서 쫓아가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뭐 이런 거는 희망적인 부분이었어요. 물론 뭐 그것 빼곤 다 절망적인 부분이죠. 신영석이 기껏 강서브로 한 포인트 벌어놨더니 그 다음 다 어디 바로 서브 범실. 이게 뭐 팀입니까? 개판 5분 전이지 진짜. 도저히 현대캐피탈이 우승 바라보는 팀 전력 짜임새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허접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현대가 무슨 우승 전력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현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현대가 배구팀에 투자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스쿼드를 유지를 한다? 이런 전력을 유지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현대 같은 팀은 사실은 눈높이가 높아요, 성적에 대한.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우디가 블로킹에 걸리는 장면 기억나고요. 그러면서 초반에 완전히 흐름 자체가 대한항공에게 넘어갑니다. 대한항공이 이런 게 좋아요. 한번 상대가 약점이라든가 뭔가 애매한 부분을 보이면은 확 치고 올라오고 분위기가 처져 있다가도 그런 모습으로 한두 포인트 잡으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요. 이런 게 강팀이거든요, 사실은. 다우디가 걸린 거는 이거는 저는 다우디보다는 김영진 토스가 좀 느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디가 한 2세트 한 초반, 초중반 이때부터 최고점에서 때리지를 못하고 내려오면서 때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백어택 할 때. 경기가 말려들면서 자신의 토스가 좀 부정확하다고 느끼고 공격이 안 풀리면요. 세터는 자기도 모르게 힘있게 토스를 못 올리고 힘을 좀 빼면서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정확도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느려지니까 공격수가 들어오는 그 최고점 타점 타이밍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김영진 속공 토스도 낮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작전 타임 불렀어야 되는데 또 송병일 코치가 안 부르죠. 제 생각에는 선수들보다 송병일 코치가 아마 더 일찌감치 멘탈이 붕괴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6대5에서 이시우가 한 선수한테 블로킹 걸리면서 7대5. 이제 이 정도는 못 좁혀요. 이날 현대 경기력으로는. 그 다음에도 뭐 점수차를 좁히기는커녕 박주영이 비에나 서브를 그냥 지켜보면서 인이 되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에이스 헌납하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지. 박주영은 서브하러 들어갔으면은, 아니 리시브 받으러 들어갔으면은 애매하면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이러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우가 간만에 공격 하나 성공하죠. 다행스럽게도 이게 한 선수 원블록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이드 센터 블로커가 아마 조재영이었나? 센터 속공 견제 뜨느라고 원블록이 된 거고 이거를 이시우가 처리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시우는 투블럭 붙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다우디 백어택이 계속 막히는데 토스가 느려지고 그 해설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볼꼬리가 좀 처지는 느낌. 이 얘기가요. 세터들이 토스를 할 때 힘있게 쭉 밀어져가지고 타점을 공격수가 살릴 수 있도록 팔을 쭉 뻗어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그런 토스가 날아가야 되는데 상대 블로커들과 그 안테나까지 오기 전에 축 처지는 모습을 좀 보여요. 종종 그런 토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볼꼬리가 좀 처진다고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디가 계속 최고점에서 못 때리고 블로킹에 걸리거나 뭐 유효 블록, 디그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13대 8에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좀 인상적인 장면. 이시우 서브 에이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최민호가 2세트였나요? 진지비 블로킹 잡은 거. 저는 이 두 장면 제외하면은 현대캐피탈이 진짜 좀 강팀의 모습을 보인 장면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시우가 강서브로 서브 에이스를 장렬시키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자기들이 잘하는 걸 놔두고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분명히 잘해요. 강서브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부턴가 막 맞춰 잡는 그런 서브로 일관을 해요. 강서브 저렇게 잘 때리는 이시우고 그걸로 천안 아이돌이 됐는데 왜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자꾸 연타를 넣다가 범실 내고 클린 리시브를 허용합니까? 저는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시우가 강타 때리다가 범실 나오죠. 근데 이건 괜찮아요. 강타 서브 넣다 범실 나오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3세트에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 좀 올려놨는데 이시우가 또 리시브 안 하고 지켜보다가 에이스를 줘요. 자기 딴에는 나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에라이. 근데 뭐 하나도 안 되니까 구자혁이 레프트로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8대 10에서 뭐 다 경기는 넘어갔지만 최민호 속공 득점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거는 좀 리시버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네트하고 세터와의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속공을 주기엔 좀 애매했지만은 이거를 속공으로 연결을 했고 상대 블로커였던 진성태가 딱 맞춰서 뜨긴 했는데
오히려 네트에서 이제 거리가 좀 머니까요.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최민호가 그 블로커 옆으로 때릴 여지가 좀 더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죠. 오히려 이게 보통 속공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네트와 사이의 거리 가깝게 형성이 됐다면 블로킹에 뭐 걸리진 않았더라도 바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오히려 좀 멀어진 게 전화위복으로 작용이 됐어요. 아, 진짜 현대캐피탈 센터들 올 시즌 완전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다른 팀 센터들은 상대방 블로커들이 쫓아오지도 못하거나 아예 쫓아오지 않아요. 늦게 뜨거나. 그런데 현대캐피탈 센터들은 상대 블로커들이 무조건 떠요. 딜점프에도. 미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최은석 서브 에이스. 최은석이 한 게임에 서브 에이스를 2개 했습니다. 이런 경기는요. 지난 시즌부터 정말 보기 힘든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경기 바로 보고 로또 사러 갔다 왔습니다. 뭐 비웃자는 건 아니고요. 너무 늦어요. 그 시점이. 점수차 다 벌어지고 상대가 20점 도달한 다음에 원포인트 서버 넣어가지고 한 점 쫓아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빨리 넣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더 미치고 진짜 팔짝 뛸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최은석 선수가 강타로 에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은데 그 다음 서브를 연타로 넣다가 또 네트에 꼬라박아요. 아니 현대캐피탈 선수들 강타 서브 때리면 숙소 가서 혼나요? 뭐 벌금이라도 냅니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서브를 넣는 건지. 22대 16대는 김영진 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는 원래 강타 서브 잘 못 넣어요. 그런데 꼭 세게 넣으려다가 사고가 치거든요. 사고가 나요. 언제였지? 첫 번째 V클래식 매치였어요. 토요일날 오후 경기. 삼성하고 할 때 4세트 막판에 스코어도 기억나네. 24대 23. 현대가 한 포인트 뒤지고 있었죠. 이때 바르텍이 왼쪽 전이라서 워낙 약하니까 서브 범실만 안 내고 바르텍만 한번 막으면은 듀스 접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김영진이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강하게 때려가지고 엔드라인 넘는 범실 내고 5세트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진 선수도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잘하는 거. 뭘 굳이 세게 넣다가 범실을 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KB가 이것 때문에 KB를 제가 한창 깠잖아요. 잘하는 거 해야지 변칙 쓰다가 망한다고요. 그리고 무슨 이동 공격을 다 시도하더라고요. 세터가 백토스 주면은 세터 앞쪽에 있던 속공수가 뒤로 쫓아가가지고 때리는 거.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추하다 형진아. 진짜 이게 여자 배구도 아니고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심지어 거기에 투블럭 떠준 대한항공 블로커들 칭찬합니다. 이건요 그야말로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어설픈 변칙에는 투블럭으로 응징을 해줘야 다시는 안 하죠. 경기는 그런 큰 모멘텀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고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요. 대한항공이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한 팀플레이라든가 뭐 비에나 몸 상태 그리고 뭐 김규민이라든가 뭐 진상원에 대한 그 센터 공격수 공백 이런 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색이 짙었던 경기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승점을 가져온다거나 이기고 있는 경기는 확실하게 빨리 끝내서 승점 3점과 체력을 둘 다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진짜 대한항공 잘한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승점은 아주 알뜰하게 잘 챙기잖아요. 이게 강팀이죠. 이게.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을 싹 잃어버렸어요. 강했던 서브는 현재 리그 서브 꼴찌, 적었던 범실은 현재 범실수 최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정광인 선수 군대 가고 문성민이 부상이라 그렇다? 그렇다고 이렇게 팀이 막장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정광인은 군대 갈 거라 빠질 선수였고 문성민은 무릎 수술 후 빨라야 올 연말 복귀 예정이었어요. 당연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스쿼드를 짜고 신인을 뽑고 팀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감독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캐피탈 모습은요. 그냥 지난 시즌 그 멤버에서 전광인 문성민만 쏙 빠진 그것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다우디 서브는 더 안 좋아졌고. 선수들이 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지경까지 놔둔 감독이 저는 궁극적으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드가 지금 현대보다 한 경기 덜한 상태에서 똑같이 승점 8점인데요. 다음 경기가 바로 한전이라 아마 4위로 올라설 겁니다.
현대는 뭐 글쎄요. 지금 뭐 허수봉, 함영진, 김선우 이 세 명 복귀 말고는 긁어볼 복권도 돌려볼 희망 회로도 없습니다. 문제는 허수봉이 리시브가 안 될 거란 말이지. 리시브가 함영진이나 김선우는 공격이 안 될 거고요. 게다가 김영진 토스도 이 경기 같아서는 정말 약재점이지만 그렇다고 황동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나오는 수준이었고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팀이 망가져 있을 줄은 몰라가지고 3위 밑으로는 안 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정말 험한 꼴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현대캐피탈 비판이 길었습니다. 자, 비타민 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